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운 좋게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됐죠.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쉽게 번 돈이니까 돈을 물 쓰듯이 흥청망청 써대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철부지처럼 살 때 아내를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나름 잘 나가는 의류 매장 직원이었고 외모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생활 수준이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허영심도 많고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것 같은 공주병 환자였는데 그땐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역시 제 눈에 콩깍지였죠. 그렇게 우린 결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 다 돈을 많이 벌 때니까 전혀 무서울 게 없었죠. 솔직히 아나무인에 남의 기분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반말은 기본이었고 어차피 돈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화려한 날은 오래가질 못하더라고요. 주식에서 번 돈으로 외식 체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서울 게 없었어요. 자신이 넘쳤습니다. 어차피 돈 빌려주겠다, 도와주겠다는 지인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자금줄 막히고 빈털털이 됐다는 소문이 도니까 전부 다 저를 외면하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형 동생 찾으면서 간 쓸개 빼줄 것 같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데 너무나 섭섭한 겁니다. 정말 세상이 미워지더군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내가 저를 위로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걱정 마라, 힘내라 이런 말을 해주던 아내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외박을 하는 날도 생기는 겁니다. 화를 내야 당연한 상황인데 오히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니까 아내에게 큰 소리도 못 내겠더라고요. 반대로 외박한 아내가 내가 당신 먹여 살리려고 여기저기 사람 만나느라 이렇게 늦었어. 왜? 기분 나빠?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미 아내는 제 친구와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따졌지만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당신같이 무능력한 남자랑 사는 것도 이젠 지겨워.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거지. 이렇게 저를 욕하는데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참았지 법만 없었으면 너 죽고 나 살자 할 판이었습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따졌지만 친구 역시 이미 의리 따윈 개나 줘버렸더군요. 아 미안하다. 대신 내가 네 아내 행복하게 해줄게. 이러는 겁니다. 하하차. 방귀 낀 놈이 오히려 나한테 배려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놈 멱살을 잡고 온갖 욕은 다 퍼부어줬지만 오히려 제 모습이 점점 더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놈은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이혼하라면서 5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빈털털이 신세가 되니까 돈 500만 원에 자존심을 팔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냥 어찌나 비참하던지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정말 그땐 왜 사람을 해코지하고 극한 상황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빨리 돈 벌어서 복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빨리 벌기 위해 바보같이 도박판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땐 유락천금 한 방만 노리면서 눈이 뒤집혀 있을 때였으니까요. 물론 다 날려버렸죠. 사랑에 속고 우정에 울고 정말이지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다시 화려했던 그때로 올라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아유 젊은 놈이 그것도 못해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의욕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거의 몇 달을 폐인처럼 지내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의 될 대로 되라 멋대로 살자라는 심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제가 돈 많았을 땐 쳐다도 안 봤던 친형이
수소문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사실 친형은 동네에서 조그만한 껍데기집 장사는 무식쟁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은 수준이 낮다며 같이 어울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쓰레기였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렇게 무시당하던 형이 저에게 찾아와서 젊은 놈이 이러고 있을래? 피를 나눈 형제가 왜 있겠냐? 얼른 정신 차리고 우리 집 와서 일해라. 이러면서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으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가게도 번창하게 하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제가 돈을 너무 쉽게 벌었던 습관이 있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 없고 반대로 몇 달간 술에 쩔어 온몸이 망가진 채로 일을 하면 얼마나 있겠어요. 맨날 농땡이 부리고 숨어서 잠이나 쳐자고 그런 생활이었죠. 하지만 형은 끝까지 저를 믿어줬고 제가 옆으로 다시 살까봐 저를 책찍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술과 담배만 끊어도 너는 새 인생 가능해. 친구랑 도망간 마누라한테 복수하려면 술, 담배부터 끊어. 그것도 못 끊는 놈이 복수할 수 있겠냐? 라며 저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눈에 불이 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바뀌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나태해서 불룩해진 배도 쑥 들어가고 술, 담배에 찌들어서 온몸이 후줄근했는데 몸에서 건강한 기운이 샘솟으니까 뭐래도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집 홍보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도 해서 나름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모이더군요. 그래도 한때 돈을 굴렸던 경험에 실패했던 경험까지 있어서인지 예전처럼 무식하게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분산 투자를 하며 종잣돈을 불려나갔습니다. 거기다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시 큰 돈을 모으게 됐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꿀리진 않을 정도로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을 만났는데 제 아내랑 눈 맞았던 친구놈의 회사가 부도나서 완전 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천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문득 전처 소식이 은근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재혼한 남편마저 쫄딱 망했으니 도대체 어떻게 사나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호랑이도 제 말하며 온다더니 몇 주 후에 진짜로 전처가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자기 그동안 잘 지냈어? 성공한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네. 뻔뻔하게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껍데기로 뺨을 후려쳤겠지만 이제는 전처의 그런 말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잘 지냈어?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처가 하는 말이 혹시 돈 좀 빌릴 순 없을까? 이러더군요. 보아하니 자기 남편 살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누가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돈을 빌려줬죠. 물론 안 받을 셈치고 100만 원 줘서 보냈습니다. 그래야 전처와 친구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 주고 선을 확실히 그어버리고 싶었고 그것 먹고 떨어지라는 무언의 암시였어요. 근데 역시 호의를 계속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전처가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한 주가 멀다곤 찾아와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니 점점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롭다는 둥, 남편과 같이 있는 게 무섭다는 둥, 생활비가 없어서 물건을 훔쳤다가 절도죄로 복역을 했다는 둥, 자기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겁니다. 게다가 저랑 있을 때가 인생의 황금기였고 행복했다며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더 이상 전처 전화를 받기가 귀찮아서 번호를 바꾸려고 해도 장사하는 사람은 수십 군데랑 거래처랑 자주 연락을 하기 때문에 번호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가게를 옮길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근데 친형은 속도 없이 그래도 한때 동생 와이프였다고 전처를 챙겨주는 겁니다. 도저히 저는 그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지내다간 저도 장사를 못할 것 같고 괜히 또 불행해질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전처와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대체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그랬더니 전처가 하는 말이 원하는 거 없어.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당신 옆에서 옛날 행복했던 기억만 떠올리며 지내고 싶네. 나 당신 옆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이런 말을 아주 술술 내뱉는데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전부 녹음해뒀습니다. 저를 버렸듯이 이젠 제 친구도 버릴 셈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곤 집에 와서 합법적으로 복수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일단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전처가 저에게 했던 말을 들려줬습니다.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야,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해서 똑같이 벌을 받는 것 같다, 이러면서 오열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야, 한번 바람 핀 여자가 또 바람 안 피겠냐? 어차피 나한테 또 온다곤 했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넌 나만 믿어라. 그리고 앞으로 너 내 가게 와서 일해. 내가 월급은 더 꼬박꼬박 챙겨줄 테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제게 개밥같이 줬던 500만 원을 똑같이 던져주면서 이걸로 일단 씻고 옷 좀 좋은 것 좀 사고 조만간 출근해라 라고 멋있게 되갚아줬죠. 친구는 무릎을 꿇더니 친구야, 미안하다. 네 마누라를 뺏은 나 같은 놈을 걷어주다니. 너를 배신해서 미안했다. 다시는 이러진 않을게,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전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나도 널 그리워하고 있었어. 그러자 전처는 이제야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며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물론 나중을 위해 밑밥을 깔아놓은 계획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바로 친구는 저희 가게 매니저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만 주기로 했고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노동계약서까지 깔끔하게 받아놨습니다. 처음엔 황송해하며 열심히 일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전처를 골탕 먹이고 싶으니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친구 입장에서 어차피 와이프 꼴도 보기 싫은데 잘 됐다며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부탁을 해뒀죠. 그리고 전처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며 약간의 돈도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전처는 엄청 고마워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전처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서 전처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처가 다시 결혼하자는 말에 행복했기 때문에 돈도 빌려줬는데 남편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그리고 친구 역시 전처를 상대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전처는 난리를 쳤지만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런데요. 친구는 이렇게 하는 게 양심에 찔린다고 처음엔 하더군요.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아직 부부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전처에게 손해배상을 하든 깜빵에 쳐넣든 선택하라고 했죠. 이 친구도 돈 떨어지니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까지 계산에 다 넣어둔 거죠. EJ 전법이었습니다. 둘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싶었어요. 불이 붙으니까 이놈도 전처를 더 극한으로 몰아세우더니 한 번 바람 피우더니 또 바람을 피워? 하며 지가 더 신나서 전처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전처가 나중에 와선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쳐다도 안 봤습니다. 더 심한 복수를 못해주는 게 분할 뿐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친구에겐 가게 카운터를 맡겼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열정이 슬슬 빠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개벌은 안 못 주더군요. 현금 일부를 몰래 빼서 삥땅을 치는 겁니다. 어차피 다 예상했기에 몰래카메라로 다 찍어서 바로 절도죄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합법적으로 둘에게 나름 복수를 해줬습니다. 나름 치밀한 계산으로 둘에게 엿을 먹인 것이죠. 솔직히 법만 없었으면 이렇게 머리 쓰면서 복수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나름 최선의 방법이고 둘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겠더라고요. 요즘은 두 사람 얼굴 한 번이 정말 살 것 같네요. 썩은이 두 개가 사라져서인지 형과 함께 구상적인 외식 사업도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도 더 뽑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사람을 무시하고 돈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정말 남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